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19세기 말 심리학자 조지 스트래튼의 실험에 관한 내용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눈이랑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연하고 또 적응력이 뛰어난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세상이 갑자기 거꾸로 보인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스트래튼의 대담했던, 어떻게 보면 좀 무모했던 자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 시각 시스템의 적응 능력, 또 그 뒤에 숨겨진 뇌의 비밀, 이런 걸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조지 스트래튼 실험은요,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연구예요. 이게 단순히 본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냥 눈으로 본 정보를 뇌가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능동적으로 현실 모델을 만들고 또 고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물은 조지 M. 스트래튼, 1800년대 분이시죠. 이분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실험을 직접 자기 몸에 했어요. 그 리버싱 글래스라고 한국말로는 도리방경이라고도 하던데 이걸 쓴 거예요. 쓰면 세상이 그냥 완전히 위아래 양옆이 다 뒤집혀 보이는 거죠. 이걸 무려 8일 동안이나 쓰고 생활했다니. 생각만 해도 막 어지럽고 좀 그렇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처음 며칠은 엄청난 혼란, 불편함 이걸 겪었다고 해요. 정말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 식탁에 포크가 있으면 그걸 집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손이 막 딴 데로 가는 거죠. 걷는 것도 막 비틀거리고 방향 감각 잃고 심지어는 멀미까지 심하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당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느낌이었겠죠. 그렇죠. 그 초기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일관된 시각 정보랑 다른 감각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력 방향 느끼는 거나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각 정보만 확 뒤집혀서 들어오니까 이 전체 시스템에 그야말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은 저기가 위다 하는데 몸은 아니다, 여기가 아래다 하고, 이러니 뇌 입장에서는 뭘 믿어야 할지 정말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건 그냥 보는 문제라기보다 공간 지각, 몸 움직임, 세상과의 상호작용, 이 모든 과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겠네요. 그야말로 혼돈 상태.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죠. 이 실험이 그냥 거꾸로 보니까 힘들더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스트래턴의 뇌랑 몸이 이 이상한 상황에 점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사흘째? 그때부터는 조심조심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고 8일째쯤 되니까 그 거꾸로 보이는 세상 안에서도 꽤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방안을 걷거나 물건을 정확하게 잡거나 심지어는 글씨 읽는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니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막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을 때요. 그럴 때는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똑바로 보인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아니,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계속 뒤집혀 있는데 어떻게 뇌가 세상을 다시 똑바로 인식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마치 뇌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이 실험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예요. 이걸 지각적 적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는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패턴을 계속 분석하고 그 패턴에 맞춰서 스스로 작동 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꿔나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의 가소성, 바로 그 개념의 핵심이죠. 뇌의 신경회로난 연결 구조가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트래튼의 경우에는 뇌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이게 내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거꾸로 된 시각 정보에 맞춰서 공간 좌표 시스템이나 운동 제어 시스템을 다시 조정한 거예요. 단순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행동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그 주관적인 경험, 즉 지각 자체가 변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똑바로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 뇌가 그 뒤집힌 시각 정보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게 예전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시각 경험을 의미하는지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적어도 기능적으로는 정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뇌가 스스로를 재편성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와, 뇌가 스스로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재부팅을 했다 이런 거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인체의 신비. 그럼 8일 동안 그렇게 적응을 하고 나서 드디어 그 불편한 안경을 벗었을 때는요. 이제 거꾸로 세상에 완벽 적응했으니까 안경 벗으면 바로 모든 게 짠 하고 원래대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요? 궁금한데요. 역시나 반전이 있었어요. 자료로 보니까 스트래튼이 안경을 딱 벗자마자 또 다른 종류의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정상적인 세상이 오히려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이번엔 안경 썼을 때랑 반대 방향으로 실수를 한다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딘다거나 이런 문제들이요. 마치 8일 동안 열심히 업데이트했던 뇌 프로그램이 갑자기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막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안경 벗은 후의 혼란, 이게 역설적으로 스트래튼의 뇌가 그 거꾸로 된 시각 정보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뇌는 그 8일 동안 뒤집힌 세상을 기준으로 새로운 내부 모델, 즉 새로운 정상 상태를 구축했던 거거든요. 모든 공간 좌표, 운동 명령들이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최적화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원래의 그 정상적인 시각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 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진 내부 모델과 맞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지각적 적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임시방편으로 행동만 고치는 게 아니라 뇌 수준에서 아주 깊은 변화, 그러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재구성되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적응이라는 과정이 특정 환경에 맞춰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뒤집힌 세상에 적응했더니 이번엔 똑바로 된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니. 정말 알면 할수록 신기한 게 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정상 세상에서 실수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스트래튼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이 나타나요. 스트래튼이 그 거꾸로 된 세상에 적응하는 데는 8일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벗고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단 하루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 빠른 재적응 속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8일 때 하루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시각 정보 처리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수심정관 경험하고 또 진화적으로 최적화된 그 기본 설정값, 디폴트 세팅이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비록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즉 가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온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 또한 매우 강하다는 거죠. 뭐랄까 컴퓨터에서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보다가도 기본 설정으로 보건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빠른 복귀 능력 덕분에 우리가 일시적인 환경 변화나 감각 정보의 왜곡 같은 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안정적인 지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뇌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지키려는 힘도 아주 강하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조지 스트래튼의 이 놀라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시각 시스템과 뇌의 경이로운 적응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핵심적인 통찰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뇌가 아주 능동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매우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래튼의 경험이 바로 뇌가 현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고 또 수정한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뇌가 해석한 대로 본다는 거.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두 번째 핵심은 뭘까로? 두 번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뇌 가소성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뇌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아주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사실. 스트레튼의 실험은 물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가소성이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부상에서 회복하거나 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에 근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뇌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중요한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그 적응 과정 자체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주 빠르다는 점이요. 이건 우리 뇌가 기본적인 안정성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상당히 균형 잡힌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정성과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죠. 네,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지각의 능동성, 뇌의 가소성, 그리고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와, 스트래튼의 거의 한 세기 전 실험이 현대 뇌과학의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니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인간의 뇌와 지각 능력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데요. 청자를 향해 오늘 우리는 시각 시스템의 이 놀라운 적응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다른 감각들, 예를 들어 뭐 청각이나 촉각, 혹은 후각이나 미각 같은 다른 감각들도 혹시 이와 비슷하게 아주 극적인 환경 변화나 정보 왜곡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감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뭐 가상현실 기술도 발전하고 인공 감각 장치 같은 것도 개발되면서 이런 감각 적응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스트래튼의 실험은 인간 지각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탐구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한번 깊이 다뤄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